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평론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선해졌죠? 자, 9월입니다. 벌써 이제 9월인데 여러분들 9월 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제 각자 다른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가을은 정말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것에 참 반가웠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이천인데 제가 산책할 때마다 길 옆에 그 벼가 익어가는 모습, 과일들이 익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참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전번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은이가 하는 행태들은 전부 다 어때요? 심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리전, 대내, 대외, 대적, 우리죠. 우리 대남 심리전이죠.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 8월 27일 날 북한의 해군절인데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어요. 북한은 해군절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이 있죠. 아마 육해 공군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자, 그런 아마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깊은 뜻이 아니라 화합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얼마 전에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의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 3자 사이의 각종 합종 군사 연습을 정규한다는 것을 공표하고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이라는 말은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거기에서 이제 3개국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겠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일 정상을 깡패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했죠. 여기서 깡패 우두머리, 정말 한 나라의 리더가 외국의 외국의 그 정상들을 깡패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깡패 우두머리. 그럼 대한민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깡패입니까? 우리가 깡패라면 북한은 뭐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김정은이가 굉장히 아주 말 실수를 한 거죠. 실수했을까요? 실수일까요? 일부러 했을 겁니다. 잠시 후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김정은이가 또 무슨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해군의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겠다를 시사했어요. 그래서 해군의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전쟁 준비 완성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육군에 비해서 해군과 공군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해요. 우리나라가 휴전선 보면 저 백령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북한 38도선 이북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북한의 해군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군의 사기 진작과 핵무기를 배치를 통해서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을 암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판단하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전번에 그 군부서열 1위였던 박청천이 다시 등장하죠. 숙청되었다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인민군 원수라는 호칭을 사용해줘요. 북한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뭐죠? 원수죠, 원수. 이런 것들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딸내미가 등장을 해요. 김주혜가 등장을 해줘. 김주혜가 굉장히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컸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굉장히 빼어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컸습니다. 김주혜가 등장을 해요.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주 굉장히 저속한 깡패라는 말을 쓰면서 한 말의 저희가 뭘까요? 한미일 정상의 회의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등 한미일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에 대해서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굉장히 무서웠죠. 굉장히 무섭겠죠. 누구라도 무서울 겁니다. 만일에 북한의 대남 공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징후만 보이면 약 15분이면 평양이 거의 없어질 정도의 그 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말 안 무섭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심전이라고 했죠. 김정은이가 그런 그 깡패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조속한 용어를 쓴 것은 강력하게 보이기 위한 어떤 대내 심리전일 겁니다. 대내 심리전. 즉 북한 주민들한테 대남 심리전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야 저번에는 막 물에 들어서 연기를 하더니 막 우리한테 보여주더니 이번엔 용어까지 그렇게 강력한 용어를 썼다 하면서 어때요? 주민들이 단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마 김정은이는 그것을 노린 선전선동의 의미일 겁니다. 즉 선전선동은 대개 이제 감성 정치죠. 그다음에 이제 대남 심리전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공포 심리전이요, 공포 심리전. 욕을 막 하면 욕하면 우리가 겁먹죠. 그럴까요? 공포 심리전의 일종이고, 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김정은이가 저렇게 우리를 욕하지 않냐라는 동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대남 심리전적인 의미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야, 김정은이 안 죽었어. 거의 뭐 지금 망해가는 수준인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김정은의 저력을 관시하는 거죠, 권제를.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리더십, 깡패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어때요? 두둑한 배짱. 그 삼국 정상들을 깡패라고 했으면 굉장히 배짱 있는 정치 아닙니까? 배짱 무슨 배짱입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통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김주애는 왜 등장했을까요? 김주애가 등장을 했어요. 김주애는 바로 뭐죠? 김정은의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 그래서 미래 세대를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는 김주애이기 때문에 김주애의 미래 세대를 보장할 수 있는 핵이 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아주 미세하면서도 굉장히 아주 그런 어떤 교묘한 어떤 그런 계획이 들어간 그 하나의 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아들을 감추기 위한 수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로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죠.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마 이례적일 것이다. 물론 이제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가 그 다음 후계자로 받아줬을 때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누구 있어요? 김여정이 있죠. 그다음에 최선희 외무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자연스럽게 김주애도 등장시켜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후계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정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어요? 김정일이가 사망했을 때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상당 기간 동안 통치 능력에 의심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고모부도 쏴 죽이지 않습니까? 화염망사기로 이런 것들. 그래서 김정은이 겪었던 이런 일들을 회의적인 사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일찌감치 후계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김정은의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그 민심이 이반돼 있어요. 민심이 정말 갈려 있죠. 편가르기 하고 있죠. 전번 대통령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자기가 실수했으면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웁니까? 홍범도 장군 역사적으로 기억만 하면 돼요. 왜 공산주의자들을 앞세워서 육사라는 애국단체의 우리 대한민국을 하는 간성들 그 학교에 공산주의자의 흉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6.25 남침이라는 6.25 전사를 강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왜 또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또 왜곡하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만 좀 나오십시오. 정말 국민들이 원합니다. 나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추해요. 힘들어요. 그만 좀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정율성이라는 그 북한의 그 응원가도 만들고 중공군의 응원가도 만들었던 그 작곡가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거의 몰랐어요.
거의 몰랐어요. 이제 정일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공산당 앞잡이죠. 그 작곡가니까. 그러면서 뭐 항일 행각을 또 만들어내고 막 왜곡해가지고 광주에다가 정일성로도 만들고 또 이제 기념공원도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 바보 같은 어떤 그 누굽니까? 시장이죠. 시장의 얄팍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얘 이제 학생들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좀 그러지 말아라. 남침했던 우리 남침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응원단장이었던 그런 자를 광주에서 잠깐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다가 정일성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광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빛고울이에요. 빛고울. 정말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를 선도했던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를 왜 공산주의 이 앞잡이였던 사람들의 그런 걸 만듭니까? 정말 광주 빛고울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광주에 살고 있는 애국 학생들의 말입니다. 호소예요, 호소. 들어주십시오. 정말 국민들의 정서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21세기에서 이념 논쟁? 무슨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하는 뒤에서 임기 끝났으면 가만히 있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선전선동에 이제는 이력이나 있어요. 정말 싫어졌어요. 정말 지금도 보면 어떤 정치가 계속 선전선동하잖아요.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TV 틀면 그 사람이 선전선동하는 모습만 나와요. 정말 TV 보기 싫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민족 통일이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이념 논쟁도 없어질 것이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다음에 남북 동포들이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절이 도래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문화적 심리적 통일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더 바짝 해서 이제 남북한 주민들, 남북한 동포들이 전부 다 문화적이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덜 느끼는 그런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